비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갔다 온 친구 있어? 어? 안 와? 뭐 그랬어? 아, 그래? 비 와? 와, 안 와. 근데 여기 지금 비 찍혀있진 않는데? 그치? 비가 찍혀있진 않네요. 여기 일본 쪽에는 온대저기압 지나갔네, 그죠? 지금 장관선수 여기 있네요, 여기, 그지? 와, 많이 올라왔다,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올라오겠다. 그지? 6월쯤에 올라오겠죠? 거의 다 왔어, 여기 있네. 그치? 여기 지금 흐리긴 한데, 비는 아직 안 옵니다. 온대적, 여기 이동성 고기압이 올라오고 있죠, 얘네들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오다 보면, 여기까지 오면, 이제 발달해가지고 비 뿌리겠지, 그지? 여기 봄철 일기도입니다. 5월, 6월. 밑에 있으니까 5월, 6월인 거야. 알겠지? 이것만 봐도 5월인 거 알아야 돼. 현재는 선선합니다. 좀. 좋아. 이게 지금 날씨고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얘네들 볼 수 있습니다. 위성 영상이랑 얘네들. 핸드폰으로 바로 검색해도 볼 수 있으니까 재밌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는 이제 태풍과 악기상 요거 하면 끝나거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왼쪽이니? 140쪽? 네, 140쪽 한번 보겠습니다. 140쪽. 140쪽. 덥지? 잠깐 특가 저거? 괜찮아? 문제는 다 받았죠? 문제 안 받은 사람 있어? 다 받았어? 8단원까지 한번 해볼 텐데 시험 범위가 9단원까지 보통 나가고요. 조금 빠른 학교는 10단원까지 나갈 거예요. 네, 10단원까지. 일단은 우리 9단원까지 할 거고 10단원 시험 범위 들어가는 학교는 보강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태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맵을 잠깐 보여줄게 얘들아. 맵. 지금 우리 날씨의 변화 배웠는데 고기압, 저기압 배웠어. 고기압이 두 개로 나누는데 정체성, 이동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요. 정체성을 또 둘로 나눴죠. 온난 고기압, 한량 고기압. 기억나죠, 그죠? 요거 이렇게. 저기압은 또 둘로 나눕니다. 우리 온대저기압까지 배웠고요. 온대저기압. 오늘 열대저기압 배웁니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열대저기압 배우는데 이게 태풍입니다. 태풍. 여기서 다 하겠습니다. 태풍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태풍이 어떻게 생기냐? 태풍 에너지원 수증기의 자멸 이렇게 돼 있죠?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죠? 수증기의 자멸 때문에 태풍이 생기는 건 다 알아. 어디서 생겨? 뜨거운 바다, 열대 해상. 열대 해상에서 수증기의 자멸 때문에 태풍이 생깁니다. 이제 상상을 합니다. 글자로는 다 아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뜨거운 바다야. 바다가 엄청 뜨거워. 여기서 공기가 상승해. 공기가 상승하면 은결에서 구름이 생겨요. 구름이 생겨. 근데 구름이 생길 때 구름은 대기 중에 물방울 떠 있는 거거든. 수증기가 구름이 되면 액체로 바뀌는 거예요. 기체가 액체로 바뀌어요. 그럼 열을 방출해요? 흡수해요? 열을 방출하죠. 화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면 열을 방출해. 기체는 에너지 레벨이 높고 액체는 에너지 레벨이 낮아서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순간 주변에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생기잖아? 그럼 주변을 따뜻하게 해. 기억나?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팬 현상하면서 녹색 바람 하면서 그죠? 뜨거운 바다, 공기 상승, 구름 생성. 그럼 열 방출. 이걸 수증기의 잠열이라고 해요. 화학에서는 액화열이라고 했어. 근데 지구과학은 또 대인배의 학문, 낭만의 과목, 그죠? 액화열이라고 할 수 없지. 잠열, 숨은 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액화열이야, 액화열. 다 같은 뜻이야. 수증기가 열을 숨겨놨다가 구름이 되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그럼 주변이 따뜻해져? 그럼 주변에서 또 상승해요. 더 따뜻해지니까. 그럼 구름이 더 생겨요. 그럼 열 방출. 그러면 주변이 또 따뜻해져. 그러면 또 상승. 구름 생겨, 열 방출. 이게 계속 연쇄반응이 계속 일어납니다.
거의 무한에 가깝게 일어납니다. 왜냐면 바다니까. 수증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상승 기류가 맹렬하게 엄청 세게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가 공기가 비니까 주변에 있는 공기가 몰려드는데 전향력이 작용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몰려들어요. 독방구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계속 하니까 힘을 받으니까 가속이 되면서 풍속이 계속 빨라져요. 그래서 풍속이 17m/s가 넘어가면 풍속이 17m/s 이상이 되면 태풍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충분히 강해지면 세력이 강해지면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져서 강해지면 태풍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뭐 매미 이렇게 다 붙죠. 여기까지 괜찮아? 열대 바다에서 상승이 엄청 세다 보면 바람이 계속 가속돼서 세진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온 얘기는 요거 여기다 밑줄 예외. 예외가 시험에 나와. 예외가 열대 해상임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안 생기는 곳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적도 해상. 적도가 제일 뜨거운 데인데 태풍이 안 생겨. 왜 안 생기냐면 밑에다 쓰세요. 전향력이 없어서. 전향력이 없어. 전향력, 회전하는 힘, 회전시키는 힘이 없어. 참고. 시험엔 안 나와. 전향력식이 어떻게 되냐면 코리올리포스. 코리올리포스.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에 비례하고 지구 자전 각속도에다가 쌓인 위도. 위도항이 있어. 위도. 적도는 위도가 제로. 전향력이 적용하지 않아. 지구과학 2에서는 이걸 계산하지만 지구과학 1에서는 위도에 비례한다는 것만 하면 돼. 저식 안 해도 돼. 그래서 적도에서는 위도가 제로니까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아서 바람이 가속되지 않습니다. 그냥 비만 주룩주룩 옵니다. 바람이 약해요. 그래서 태풍이 안 생겨요. 두 번째는 페루입니다. 페루. 페루가 어디냐면 판구조로 가면서 했는데 페루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에. 그래서 페루 앞바다, 페루 연안. 여기도 열대상이야. 근데 여기는 심해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지역입니다. 용승 때문에 수온이 낮아서 태풍이 안 생겨요. 열대 해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온이 꽤 낮아. 왜냐면 찬물이 올라오거든. 왜 올라오는지는 뒷단원에서 나옵니다. 해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형적인 요인, 해류의 영향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태풍 생기는 거 보시면 적도에 안 생기죠? 적도에 안 생겨요. 적도보다 살짝 위 또는 살짝 아래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페루에서는 안 생겨요.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태풍이라고 하지만 미국인들은 허리케인, 여기서 사이클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좋아. 얘네들을 전부 다 열대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열대저기압이 태어났다고 합시다.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저기압의 이동. 태풍의 이동. 땅이 있어. 여기가 적도야. 적도. 그리고 여기가 위도 30도라고 합시다. 적도에서 30도 사이에는 무슨 바람이 불까요? 무역풍, 그죠? 무역풍 이렇게 불지. 무역풍. 30도부터 60도 사이는 편서풍이 불어요. 우리는 편서풍 시대에 살아. 이거 알고 있죠? 고1 때 배웠던 거. 근데 태풍은 적도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적도보다 살짝 위 또는 살짝 아래에서 생겨요. 여기서 생겼다고 합시다. 여기서. 북반구에서 생겼다고 합시다. 태어났어. 이 태어난 태풍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위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그렇지만 위로? 바람을 무시하고? 좋아요. 위로 가야 돼요. 여기서 태어나면 태풍은 바람은 이렇게 부는데도 불구하고 위로 가야 돼. 왜냐하면 태풍이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적도로 갈 수가 없어. 전 지구에서 에너지가 제일 넘치는 곳이 적도란 말이야. 근데 태풍이 태어난 게 적도로 갈 수가 없어. 얘는 에너지가 부족한 곳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위쪽으로. 고緯도로. 남반구에서 태어나면 남극을 향해서 가요. 그게 가장 안정하니까. 그지? 비탈길에다가 물 부으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르죠, 그죠? 이거랑 똑같은 거야. 에너지 부족한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위로 가요. 그런데 지금 바람이 어떻게 불어? 무역풍 불죠. 이렇게 불죠. 그럼 태풍은 실제로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 두 개의 합 벡터 방향으로
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 방향으로요. 이렇게요. 그래서 천천히 북서쪽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이걸 북서진한다라고 표현해. 북서진. 천천히. 그러다가 30도를 돌파하게 되면 이때도 태풍은 항상 북쪽으로 가야 돼. 에너지가 부족하니까요.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죠. 편서풍이 불죠. 이렇게요. 그럼 태풍의 이동 방향은 이쪽으로 바뀌고 이동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북서진으로 바뀌죠. 이렇게. 이동 속도도 빨라집니다. 벡터의 길이가 다르죠. 여기가 이동 속도가 평균적으로 더 빠릅니다. 위도 30도 북에서 전향하네요. 평균적으로요. 여기를 전향점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포물선 궤도로 움직여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괜찮아? 이때 태풍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태풍도 저기압이야. 그래서 지금 북반구 저기압이면 상승기류 반시계. 오른손으로 해야 돼. 상승기류 반시계. 바람이 반시계로 돌고 있습니다. 이때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면 진의 경우에 오른쪽은 피해가 매우 심해요. 여기 지금 색칠하네. 여기 매우 심해. 바람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가니까 바람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랑 겹쳐지는 여기가 매우 속도가 빠릅니다. 풍속이. 여기를 위험 반원이라고 그래. 오른쪽을 위험 반원. 반대쪽은 안전 반원 또는 가항 반원이라고 합니다. 버틸 수 있다. 안전하지 않아요. 버티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는 괜찮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시계로 이렇게 돌고 있으면 진의 경우에 오른쪽이 위험해요. 오른쪽. 그래서 펀치기계 칠 때 오락실에서 펀치기계 치죠? 그래서 시험 끝난 날 하나니까 칠 때 세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면서 치잖아. 가면서 내가 가면서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쳐야 되잖아. 그래야 힘이 실리잖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쳐야 되니까. 얘가 가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위험한 원이에요. 오른손잡이, 태풍은 오른손잡이.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좋아. 태풍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을 파란색으로 잘라볼게요. 여기를 잘라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요. 잘랐어,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 그래서 여기가 태풍의 구조를 그릴 거야. 잘라서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 따라 그려주세요. 여기가 태풍의 중심입니다. 태풍 중심. 기압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기압이 어떻게 분포하냐면 이렇게 분포해요. 이게 기압이야. 태풍의 중심에서 기압이 제일 낮아요.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중심에서 기압이 제일 낮아. 쉽죠? 근데 태풍 가까이 가면 태풍에 다가가면 갈수록 바람의 속도가 빨라져요. 풍속이 빨라집니다. 이렇게요. 바람 속도가 풍속 빨라져요. 그런데 태풍에 눈 들어보셨나요? 에어컨 꺼져? 이것만 하고 여기가 좀 춥지. 딴 데도 그지? 에어컨이 잘못됐어 이게. 태풍에 눈 들어봤어요? 태풍에 눈? 태풍의 눈, 태풍의 한가운데서는 바람이 안 불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바람이 안 불어. 이 바람이 안 부는 이유는 뭐냐면 지상에서 막 이렇게 회전하면서 몰려들면 너무 빨라 이게. 그래서 원심력 때문에 가운데를 못 채워. 가운데를 못 채우고 막 회전하다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 몇 킬로까지 올라가? 16킬로까지 올라가. 대륙공명까지 올라가. 대륙공명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못 가니까 발산합니다. 발산할 때는 시계로 발산하겠죠? 근데 이 가운데 이 원기둥을 진공으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일부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하강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태풍 중심에는 하강기류가 있어서 구름이 안 생겨.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이걸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바람도 엄청 약하게 보여요. 날씨도 좋아요. 태풍의 눈입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 하강기류가 있지만 기압은 제일 낮아. 여기까지 괜찮죠? 퀴즈. 강민아, 지금 이 태풍 단면 잘라서 남쪽에서 봤어요? 북쪽에서 봤어요? 남쪽에서 봤어요? 잠깐만. 오케이.
태풍 단면을 잘라서 남쪽에서 본 거죠. 여기서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위험 반원이죠. 여기가 풍속이 더 세지. 이쪽보다 이쪽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본 거야. 여기가 위험 반원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본다. 내가 여기 서서 다가오는 태풍을 본다. 그럼 여기가 더 빠르겠죠. 나한테 다가오니까, 그치? 괜찮아? 지금 이 문제에서는 태풍이 칠판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고, 만약에 내가 여기 서 있어. 그럼 태풍이 나한테 다가와. 그럼 이렇게 뚫고 나오면 이 오른쪽이 위험 반원, 이쪽이 위험 반원인 거야, 그죠? 오케이. 여기 태풍의 이동이었습니다. 좋아. 그래서 태풍의 눈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태풍의 눈 밑줄 그어주세요. 태풍이 올라오다가 육지에 상륙하면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어서 소멸하게 됩니다. 세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일기예보에서도 많이 봤죠.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태풍이 9시경에 소멸했습니다. 그죠? 태풍이 소멸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태풍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평화로워져?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고. 이러면 안 돼. 갑자기 맑아지고, 그죠? 태풍이 소멸했다는 건 뭐냐면 세력이 약해져서 기압이 충분히 올라가서 온대저기압이 된 거야. 온대저기압. 태풍은 진짜 빨라가지고 전선이 안 생겨. 그냥 다 뒤섞여버려요. 막 돌아. 근데 얘가 점점 약해져. 그래서 그래도 저기압이죠? 온대저기압이 됩니다. 온대저기압은 어떻게 소멸해? 폐색되면서 소멸. 폐색되면서. 그죠? 그래서 태풍이 소멸했다고 해서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돼서 나머지 비 뿌리고 폐색돼서 사라집니다. 태풍이 소멸했다는 건 온대저기압으로 변한 겁니다. 태풍이 세다는 건 기압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상륙하면 태풍이 약해져야 되니까 중심기압은 올라가겠죠. 괜찮아요? 심화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뭐 태풍의 피해, 홍수 피해, 침수 피해 다 압니다. 그죠? 해일도 파도, 폭풍해일, 그죠? 이것도 피해가 좀 있는데 만조와 겹치면 피해가 심합니다. 만조가 이제 밀물 쭉 들어와서 해수면 높을 때 이때 태풍이 딱 와. 그러면 이제 해수면이 막 불어난 상태에서 피해가 더 심해지겠죠. 밑에 풍향의 변화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풍향의 변화.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가 서울이고요. 서울. 여기가 부산이에요. 알고 있나요? 서울과 부산 알아요? 이거 하다가 이제 또 서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친구를 만났어요. 저번 주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친구를 1시간 남겼습니다. 부산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친구는 매년 있는데 이게 또 서울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친구는 강의 10년 했는데 처음 봐가지고 대전에서 수업했어요. 대전에서 막 수업하는데 서울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그 친구 또 재밌는 게 대전이 어딘지도 모르더라고. 대전 하는데 대전이 어딘지도 모르더라고. 아이고. 여기 서울, 여기 대전, 여기 부산 알죠? 그죠? 좋아. 여기 제주도. 요렇게 돼 있을 때 태풍이 여기 지나가. 뿅 이렇게 지난다고 합시다. 1, 2, 3. 서울에서 바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서울 그려줄게. 태풍이 여기 있을 때 바람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슉.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야죠. 2번에 있을 때 바람 어떻게 불어야 돼? 이렇게. 3번에 있을 때 바람 어떻게 불어야 돼?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네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부산 해주세요. 부산 그려주세요. 했어? 1번 어떻게 돼요? 1번 이렇게 태풍이 여기 있으면 슉, 그죠? 태풍이 2번으로 왔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2번 3번으로 갔어. 그럼 어떻게? 3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뀝니다. 시계 방향으로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좋아 이렇게 되는 거야. 질문 있는 사람? 좋아. 풍향의 변화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동 경로의 변화라고 있어요. 이동 경로의 변화. 찾았니? 밑에? 이동 경로의 변화. 거기 이동 경로의 변화 보면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태풍은 여름철에 영향을 줘요. 여름철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쪽에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발달해요. 이렇게 보자. 고기압이라 하면 여기에 대기 분자가 꽉 누르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태풍이 이거를 뚫고 갈 수 있어? 이거 뚫고 못 가. 이건 저기압이고 얘 고기압이 엄청 세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여기를 못 뚫고 가.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풍은 열대저기압은 정체성 고기압 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해요. 괜찮아? 밑줄 그어주세요.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올라오다가 저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세진다고 합시다. 그럼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고기압이 점점 세져요. 어떻게 돼요? 점점 확장해. 그러면 이동 경로가 왼쪽으로 치우치겠죠, 이쪽으로. 괜찮아? 얘가 점점 세지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세질수록 태풍의 이동 경로는 서쪽으로 편향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쪽으로 편향된다. 서편향된다.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면 동쪽으로 편향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7, 8월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가을철로 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면 일본으로 많이 가요. 태풍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됐어요? 자, 마지막 필기. 여기다 필기. 이어서 필기할 겁니다. 이 그림에다가. 밑에다 써요. 관측소 자료. 또는 시계열 자료라고도 합니다. 시계열 자료. 여기 지금 서울이랑 부산이 있는데 대전 한번 해볼까? 대전이 사실 여긴 아닌데 여기다 표시할게요. 여기 대전이라고 하자. 여기 서울이랑 대전이 있어요. 서울은 여기, 대전 여기야.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 서울이랑 대전에서 관측합니다. 서울부터 해볼게요. 서울에서 내가 계속해서 관측하는 거야.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은 물리량이에요. 서울에서의 관측 결과야. 다양한 그래프를 줄 텐데 처음에는 기압부터 찾는 겁니다. 그래프가 여러 개가 나오고 무슨 자료인지를 안 줘. 내가 골라야 돼. 그러면 기압부터 찾는 거야. 기압이 이렇게 돼. 태풍이 내가 서 있는데 태풍이 지나가면 내가 관측하는 기압이 떨어졌다가 회복되겠죠. 태풍이 다가오면 기압이 떨어질 거고 태풍이 멀어지면 기압이 회복되겠죠. 그죠? 근데 바람 속도는 어떻게 돼? 풍속은 태풍이 다가오면 바람이 세지고 태풍이 멀어지면 바람이 약해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여기까지 됐어. 기압 찾고 풍속 찾는 겁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관측한다고 합시다. 대전. 그러면 기압은 마찬가지로 떨어졌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대전의 특징은 뭐냐면 태풍이 딱 뚫고 가. 태풍이 눈을 지나게 됩니다. 그럼 바람이 어떻게 돼야 돼? 빨라지다가 태풍이랑 제일 가까울 때 태풍이 눈 지나니까 바람이 안 불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태풍의 눈을 지나면 관측 결과가 바뀝니다. 필기해주세요.
태풍이 끝났습니다. 참고로 태풍은 북반구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요. 자, 아까 콤마형 구름 기억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감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태풍 보면은 북반구 태풍은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남반구 태풍은 어떻게 되겠어? 시계로 도니까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위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부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 부교재 표지 봐봐. 북반구 태풍이야? 남반구 태풍이야? 이거 봐봐 이거.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한 북반구 태풍이에요? 남반구 태풍이에요? 북반구 태풍이에요.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감겨 있잖아요. 그래서 북반구 태풍이에요. 모양 보고 할 수 있어. 좋아. 그 뒤에 내용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뒤에 자잘한 내용이 남아있는데요. 앞뒤상 볼게요. 뭐라고? 뭐라고요? 네. 반시계로 감겨있잖아 지금 구름들. 반대 방향처럼 보인다고요? 반대 방향으로요? 반대 방향으로요? 반대 방향으로 보이는 친구는 잠깐 남으세요. 잠깐 남았다가 가세요. 잠깐. 괜찮아. 잠깐 남으면 돼. 괜찮아. 인정할 때까지 남기겠습니다. 끝까지. 좋아. 악기상 봐봐. 악기상은 안 좋은 날씨야. 이거 쉬운데요.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밑줄 그어서 할 텐데 뇌우가 그나마 제일 많이 나와. 뇌우. 천둥번개. 뇌우. 천둥번개 알죠? 이게 엄청 대기가 불안정할 때 정나눈에서 천둥번개 치는 건데 그 밑에 그림이 중요해. 당연히 원인은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강한 상승기이 나타나면 정나눈 생기면서 천둥번개 치는 겁니다. 이때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여러분들은 그려져 있죠? 제일 처음에 발달 단계 또는 적은 단계예요. 발달 단계 또는 적은 단계. 여기의 특징은 상승기류만 유도가 됩니다. 상승기류.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발달하는 단계, 비는 안 와요. 그런데 상승기류가 너무 세지잖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름이 커지면서 성숙 단계가 되는데 이때는 특징이 상승기류가 너무 세다 보니까 하강기류도 발달해. 여기 채우려고. 대기 문자가 빠져나가니까 부족한 거 채우려고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공기가 막 섞여. 맹렬하게. 대류가 활발합니다. 이걸 불안정하다라고 하죠. 상승기류도 있고 하강기류도 있어. 이때 거기에 표를 보시면 다양한 악기상들이 나타납니다. 천둥번개, 폭우, 우박 이런 게 나타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불안정하니까 유지가 안 돼요. 소멸합니다. 소멸할 때 소멸 단계에서는 하강기류만 유도가 되면서 약하게 비가 옵니다. 하강기류. 순서를 정할 수 있으면 돼. 쉽죠? 구름의 사이즈로 보는 게 아닙니다. 구름 크기로 보는 게 아니라 상승기류, 하강기류로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악기상은 성숙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질문 있어? 괜찮아? 여기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 몇 개만 해볼게. 봐봐. 등온선이라고 되어 있어. 등온선 얘들아. 등온선이 뭐냐면 원래 땅이 이렇게 있고 별일 없으면 등온선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20도, 10도, 0도, 영하 10도 이렇게 돼 있죠.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 낮아지니까. 근데 만약에 상승기류가 있어. 그럼 등온선 어떻게 돼야 돼? 상승기류 있으면 등온선이 이렇게 되겠죠. 솟아오르겠죠. 상승기류 있으니까. 여기 봐봐. 상승기류 있죠. 등온선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등온선. 여기는 어때? 상승기류, 하강기류? 등온선이 이렇게 꼬여있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성숙단계. 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소멸단계. 괜찮아요? 등원선의 모양이 다르다. 마지막 성숙 단계에서 요 지점이랑
이 지점에 점을 찍고 뭐 PQ 이렇게 해서 강수량을 물어봐요. 강수량이 P가 많아요? Q가 많아요? 이렇게 물어봐. 어디가 더 많을까요? Q가 더 많습니다. Q. 강수량은 하강기류 나타나는 쪽이 더 많아요. 비가 내리는데 상승기류가 너무 세가지고 P 지점에는 강수량이 좀 적습니다. Q에 오히려 더 많아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는 얼음 조각이 내리는 거야. 얼음 조각이 내려오다가 안 녹아? 그럼 눈이야. 근데 내려오다가 녹으면 비가 됩니다. 그죠? 알고 있지? 얼음 조각이 내리다가 녹으면 비가 된다. 왜요? 천둥이 빨라요? 번개가 빨라요? 번개가 빠르죠. 번개는 광속이고 천둥은 음파니까 음속이니까 그죠? 번개가 더 빨라. 번쩍 한 다음에 과과과과 하잖아 그지? 한 3초 있다 그죠? 뇌우했고요. 그 밑에는 좀 쉬운데요. 집중호우, 집중호우, 비 겁나 오는 거 쉽죠? 비가 겁나 오는 걸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호우의 그 기준값이 나와 있는데 이걸 사실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신에서는. 수능에서는 뭐 나올 일이 없지만 외워주셔야 돼요. 시간당 30mm, 하루에 80mm,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의 10%가 하루에 오는 건데요. 감을 좀 익힐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써두세요.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 얼마예요? 얼마야? 태연아 이거 얼마야? 이거 알아둬야 돼. 1년에 1500mm 1년에 1500mm가 와요 우리나라는. 외워두세요. 이런 거 알아둬야 나중에 대학 가서 이성친구 사귈 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대화하다가 막히면 이런 걸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알죠? 지구가 제일 도움이 된다. 도르래 얘기할 수 없잖아. 그죠? 도르래 얘기를 어떻게 해. 날씨 얘기 해야지. 1년에 1500mm가 와요. 근데 그 시간당 10mm가 뭐냐면 내가 안에 있는데 실내에 있는데 밖에 창문 밖에 비가 두두두두 와가지고 그 빗소리가 안에서 들려. 비 엄청 오는 거야. 그게 시간당 10mm야. 그치? 그러면 학교 가지 말까 이 생각 들잖아. 시간당 20mm가 우산 써도 다 젖는 거 있죠. 학교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그거죠. 그게 시간당 20mm야. 시간당 30mm 막 다 잠겨. 그래서 저지대 좀 잠기고 이런 게 시간당 30mm예요. 그래서 시간당 하루에 80mm 온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 하루에 80에서 100mm 와. 이게 뭐야? 1년에 내릴 비에 15분의 1을 하루에 쏟아붓는 거잖아. 엄청 많이 오는 거야. 하루에 100mm 오는 게. 그치? 하루에 100mm 오면 저지대가 다 잠겨요. 괜찮아? 작년에 물난리 난 거 기억나? 작년에? 그치, 뭐 차 위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현장 있었죠, 그치? 다 촬영하는 그 사람 있죠, 그죠? 그때 비가 얼마인지 아니? 일기예보 봤어, 그때? 그때가 이제 서울에 120mm, 시간당 120mm. 시간당 120mm.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건 대비하지도 않아요. 슈퍼컴퓨터로 모델을 돌려도 시간당 50mm까지만 예상을 해요. 50mm까지. 진짜 많이 온다 그러면 50mm라고 컴퓨터가 예상을 해. 왜냐면 이 값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작년에 나왔다. 그럴 수 있지, 그지? 그럼 이제 다 잠기는 겁니다. 좋아요. 여기 이제 집중호우고요. 연평균 강수량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가 해놨구나. 요거는 2014년 내가 예보관에 있을 때 내가 2014년 6월부터 근무했거든요. 기상청에서. 이때 이제 부산 옆에 김해라고 있었어. 거기에 이제 관측 결과가 예보실에 보면은 모니터에 뜨는데 100mm 뜬 거야. 100mm가 관측 자료가 이렇게 딱 뜬 거야. 매 시간 업데이트가 된단 말이야. 부산에 100mm가 뜬 거야. 시간당. 당연히 이제 이건 오류죠. 전화를 했습니다. 그 관측 결과 잘못됐다고. 그래서 전화를 안 받은 거야. 뉴스로 확인했어. 뉴스로. 이렇게 돼 있던 거야. 그치? 진짜 왔던 거야. 진짜로. 시간당 100mm가.
이게 어떻게 와? 그지? 이렇게 거의 안 와요. 그죠? 그래서 이게 100mm가 왔는데요. 이게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 이 지하철 입구지. 그래서 이제 보트 타고 이렇게 구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죠? 100mm 온다. 이러면 이제 밖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밖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사고도 많이 났어요. 이게 집중호우고요. 우박. 우박은 어떻게 와? 우박 본 적 있니? 본 적 있어? 본 적 있죠? 한 번은 본 적 있지? 봤어? 응. 아마 볼 일 많을 거예요. 우박은 1년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두두두둑 떨어져요. 알갱이 두두둑 떨어져요. 이게 어떻게 오는 거냐면 땅이 있어요. 정나무이 생겨요. 두꺼운 불. 근데 비가 이게 얼음이 떨어지다가 비가 된다고 했잖아. 근데 내려오다가 상승기류를 타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럼 다시 커져. 그러니까 내려와 상승기류 맞고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커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얼음 조각이 내려오다가 녹으면 빈데 녹기도 전에 다시 올라가서 커져. 왔다 갔다 하면서 커지다가 내려옵니다. 정난원 내에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퍼져서 낙하해. 됐죠? 자 가다가 재수 한 번만 더 하자. 실력이 점점 커져서 재수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해가지고 실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괴물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우박입니다.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시험에 여기다가 문제를 긋습니다. 여기다가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발생하기 어렵다. 한여름에는 왜 안 생길까요? 한여름 왜 안 생길까? 더워서 빙정이 녹아요. 녹아요. 겨울에는 왜 안 생길까요? 한겨울에 그렇죠. 상승기류가 너무 약해요. 상승기류가 너무 약해요. 오케이. 그래서 잘 안 생깁니다. 그럼 언제 생기냐면 봄, 초여름, 초겨울 이럴 때 생깁니다. 5월, 6월, 11월 이럴 때. 근데 이제 우박이 떨어지는 그 사이즈를 보면 또 여름이 우박은 잘 안 생기는데 한 번 내리면 또 여름이 굉장히 크게 내려요. 7월, 8월 이럴 때 막 쏟아지면 사이즈는 여름이 커. 왜냐면 상승기류가 세니까. 여름에는 잘 나타나진 않아. 우리나라에서 내려봤자 엄청 조그매. 미국 정도 돼야 막 이따가는 떨어지고 좀. 우리는 그냥 따가운 정도. 미국은 진짜 피해야죠. 황사. 황사는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중국에서 먼지 넘어온 건데 이 중국에 있는 사막 여기를 발원지라고 합니다. 발원지, 고비 사막 같은 데서 넘어온 거예요. 먼지가 이렇게 알고 있죠? 편서풍 타고. 이때 황사 피해가 심할 조건이 시험에 나와. 피해가 심할 조건. 황사 피해가 심할 조건. 써주세요. 1번. 발원지가 건조해야 돼. 발원지가 건조해야 돼. 그래서 계절은 봄이야, 봄. 지금, 봄. 겨울 다음. 겨울에 땅이 얼었다가 봄 되면서 녹아요. 그러면서 바스라져서 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사막에. 그게 넘어오는 겁니다, 모래가. 2번. 기압 배치가 중요한데. 기압 배치. 기압 배치. 기압 배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 이 발원지에서 상승기류. 여기서 상승기류. 얘들아,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게 아니야? 봐봐. 바람이 그냥 이렇게 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먼지가 상승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저격 생기고 상승해서 상층에 있는 강한 편서풍 타고 가다가 우리나라에서 하강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하강기류가 생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들어와야 돼. 이래야 피해가 심해요. 여기서 상승해서 가다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먼지가, 모래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야 심해. 지상바람 타고는 못 넘어와. 얘를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지상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 수도 있어. 그래도 황사 피해 심할 수도 있어. 이렇게 불 수도 있어. 그래도 피해 심할 수 있어. 알겠죠? 이렇게 돼야 돼. 우리나라에 하강기류 있을 때 심한 거야, 피해가. 알아둬야 된다, 이거. 좋아. 넘어갑니다. 강풍, 바람 세게 부는 거.
주로 겨울철 또는 여름철에 태풍이 올 때. 폭설, 눈 겁나 오는 거 주로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이 변질되면서 나타납니다. 한파, 겁나 추운 거. 근데 한파주의보다 밑줄 그을까요? 한파주의보.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때. 그러니까 사실은 한파주의보는 겨울철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5월달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끔 나타나요. 5월달에. 5월달. 일교차 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뭐 오늘 엄청 더웠어. 근데 딱 문제적이 지나가면서 한랭교차 통과해서 갑자기 다음날 15도 떨어졌어. 한파주의보가 옵니다. 오케이. 한파고요. 근데 한파주의보 기준이 사실 되게 많아. 그 중에 하나 예시를 가져온 거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청 강조하면서 이걸 외우라고 한다, 그러면 외워야 돼. 이렇게 낸 학교가 뭐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가져온 겁니다. 지금 예시로. 폭염, 겁나 더운 거. 이것도 폭염주의보도 사실 기준이 몇 개 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 가져온 겁니다. 피해 중에 열대야라고 있어요. 밤에도 더운 걸 열대야라고 합니다. 알고 있죠?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요? 괜찮아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146, 147, 3개가 있어요. 4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146, 147, 출발